어떤 CPU를 장착하느냐에 따라 그래픽카드 사용률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그래픽카드만 좋으면 성능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로스트아크는 전혀 다릅니다. CPU에 따라 그래픽카드 성능이 절반도 못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풀업으로 설정해서 플레이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꼭 집중해서 봐주셔야 합니다. 그래픽 퀄리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프레임은 확실하게 끌어올리는 로스트아크 국민 옵션 오늘 전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로스트아크 PC는 한 대표이며 한 대표는 게임의 진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대표입니다. 무려 한 달 반에 걸친 테스트 끝에 드디어 로스트아크 전용 PC, 로아 PC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최적의 그래픽 옵션 설정 방법부터 CPU와 그래픽카드, 조합별 성능 차이, FHD와 쿼드 HD 환경에서의 실제 프레임 차이까지 전부 직접 테스트를 통해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같은 그래픽카드를 사용해도 CPU에 따라 성능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과 반대로 그래픽카드를 올려도 성능이 오르지 않는 의외의 결과까지 이번 영상에서 전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FHD 환경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조합, 쿼드 HD 환경에서 가장 완벽한 조합까지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대표가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부품의 게임을 맞추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게임의 부품을 맞춰야 됩니다. 특정 조합이 모든 게임에 무조건 좋다는 고정관념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면 누구나 자주 하는 게임 장르와 게임명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로 하는 게임이 잘 돌아가는 PC, 그게 바로 나에게 최고의 PC인 거죠. PC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영상의 첫 번째 댓글에 한 대표 사이트와 네이버 링크 아무거나 클릭하셔서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재구매율 90% 이상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 대표는 PC를 구매하기 전보다 PC 구매 후에 훨씬 빛이 나는 기업입니다. 이벤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적어주시는 한 분에게 무려 27만원 상당의 8K 래피드 트리거 글로리어스 게이밍 키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로아 PC의 스펙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에는 국내 최초 국내 유일 고객 과실 포함 3년 무상 AS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한 1년 무상 AS가 아니며 외주 위탁 AS도 아닌 한 대표 자체 무상 3년입니다. 고객 과실이란 말 그대로 고객님의 실수로 PC가 고장나도 한 대표가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전국 어디든 던지는 택배가 아닌 다음날 도착하는 퀵인 3만원 상당의 발렉스 프리미엄 배송도 이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5만원만 추가하시면 윈도우 설치, 드라이버 완벽 세팅, 그래픽카드 펜 조절 및 오버클럭으로 성능 10% 향상, 윈도우 전용 파티션 설정으로 오랫동안 느려짐 없이 PC를 사용하실 수 있게 해드립니다. 한 대표는 게임의 진심이며 대충 넘겨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수많은 테스트와 실제 데이터로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결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스트 환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S는 윈도우 11이고요. 별도의 부품 업그레이드는 하나도 하지 않았고, 게임 성능을 높이기 위해 그래픽카드 펜 조절 및 오버클럭까지 안정적으로 진행해서 성능을 약 10% 정도 올렸고요.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 세팅하고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저 받으셔서 전원만 켜시면 됩니다. 모니터에 연결하는 HDMI 선 및 인터넷 랜선도 더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 두꺼운 고급선으로 변경했으며 구매하실 때 옵션에서 추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로스트아크 최적의 그래픽 옵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조건 풀옵션으로 설정하면 그래픽은 좋아지지만 그만큼 요구사항이 크게 올라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픽 차이는 거의 없으면서 프레임은 확실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로스트아크 국민 옵션을 국내 최초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DLSS 옵션부터 보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옵션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이 DLSS 원본, 오른쪽이 DLSS 품질 설정 영상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래픽 차이는 거의 느껴지지 않죠. 하지만 프레임은 평균적으로 약 20프레임 정도 DLSS 품질 쪽이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본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DLSS 끄기 옵션입니다. DLSS를 끄면 프레임은 오히려 품질보다 약 10프레임 정도 더 올라갑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화면 자글거림이 심해집니다. 마우스 포인터 주변 배경을 보시면 화면이 미세하게 떨리듯이 자글거리는 현상이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배경에서 뭔가 올라오는 듯한 이상한 표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LSS 균형 옵션 역시 일부 구간에서 뭉개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가장 효율이 좋은 DLSS 품질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그림자 옵션은 워낙 차이가 없어서 말로만 설명드리면 최상에서 상으로 낮출 경우 그래픽 차이는 거의 없지만 프레임 상승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반면 상에서 중으로 낮추게 되면 프레임 상승은 거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림자 옵션은 상으로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접 그림자 옵션은 제가 노란색 동그라미 친 부분을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이 간접 그림자 낮음 옵션이고요, 오른쪽이 높음 옵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픽 차이는 거의 느껴지지 않지만 프레임은 낮음 옵션이 약 15프레임 정도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간접 그림자를 아예 꺼버리는 방법도 있지만 프레임 상승은 1에서 2프레임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고,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화면이 다소
밋밋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간접 그림자 옵션은 낮음으로 설정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파티클 옵션인데요. 왼쪽이 파티클 최상이고 오른쪽이 하 옵션입니다. 이 옵션은 눈으로 봐도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지는데요. 스킬 사용 시 폭발하면서 튀는 입자나 불꽃 표현이 최상 옵션에서는 훨씬 풍부하고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반면 하 옵션에서는 이런 디테일이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프레임 차이는 약 10프레임 정도 발생하지만 파티클은 전투 몰입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픽 퀄리티와 체감 사이를 고려해서 최상 옵션으로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빛 번짐 효과입니다. 제가 표시해드린 부분을 중심으로 차이를 보시면 됩니다. 두 화면을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빛 번짐 옵션은 빛이 들어오는 부분을 더 밝고 화사하게 표현해주는 기능입니다. 프레임 차이는 거의 없는 수준이지만 시각적인 체감 차이는 꽤 크게 느껴집니다. 다만 이 옵션은 소위 눈뽕이라고 느껴지는 분들은 눈의 피로도를 위해 끄시는 게 좋으며 나는 그래픽이 화사한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테스트 영상은 화사함을 위해 전 켜고 플레이를 했으며 개인적으로 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빗줄기 효과 옵션입니다. 왼쪽이 빗줄기 효과를 켠 화면, 오른쪽이 끈 화면입니다. 가운데 갑옷을 입은 캐릭터를 중심으로 보시면 차이를 더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빗줄기 효과를 끄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어두운 부분을 너무 어둡게 만드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끄는 쪽이 오히려 전체적인 음영 표현이 더 자연스럽고 디테일이 잘 살아나는 느낌을 줍니다. 또한 프레임 역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픽과 성능을 함께 고려했을 때 오프 설정을 추천드립니다. 정리해드리면 먼저 일괄 설정은 최상으로 두신 뒤 세부 옵션을 다음과 같이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픽 품질상 간접 그림자 낮음, DLSS는 품질, 파티클 최상, 빛 번짐 효과 온, 빗줄기 효과 오프로 하시면 그래픽 퀄리티는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프레임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장 밸런스가 좋은 국민 옵션 세팅입니다. 이제 이 설정을 기준으로 본격적인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7500 CPU에 5050 그래픽카드로 플레이했습니다. FPS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좌측에 AVG라고 적혀있는 평균 프레임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추가로 끊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라고 적혀있는 하위 1% 프레임도 함께 보겠습니다. 4인 파티 가디언 토벌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거고요. 당연히 상위 카오스 던전보다 훨씬 더 프레임이 떨어지는 환경입니다. 특히 극딜 타이밍에서 프레임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극딜 구간 위주로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극딜을 해보도록 할게요. 평균 프레임이 140에서 116까지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프레임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위 1%는 60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적의 옵션에서 평균 프레임 116에 하위 1%가 60이면 아주 훌륭한 성능이며 로스트아크를 플레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성능입니다. 그래픽카드만 5060으로 변경 후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도 극딜을 넣어보겠습니다. 평균 프레임이 161에서 쭉쭉 떨어지는데요. 148까지 떨어졌고요. 하위 1%는 67까지 내려갔습니다. 5050과 비교해봤을 때 평균 프레임은 무려 27.5%, 하위 1%는 11%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두 PC의 가격 차이가 9.7%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5060이 더 가성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만 5060 Ti로 변경해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극딜을 넣으니 평균 프레임이 170대에서 135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하위 1% 프레임은 65까지 내려갔습니다. 좀 이상하죠? 오히려 5060보다 프레임이 더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해는 좀 되는 게 지금 GPU 사용률을 보시면 70 후반에서 80% 초반으로 그래픽카드를 전부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FHD 환경에서는 저번 아이온2 테스트처럼 GPU 성능을 다 쓰지 못하는 구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결론을 내리기에는 조금 이르고요. 그래픽카드를 한 단계 더 올려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픽카드만 5070으로 변경해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극딜을 넣으니 평균 프레임이 150대에서 120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하위 1% 프레임은 52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 결과를 보시면 솔직히 총체적 난국입니다. 5060 Ti는 물론이고 5060보다도 낮은 프레임이 나오고 있어요. 이유는 그래픽카드 사용률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GPU 사용률을 보시면 50%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확실해요. FHD 환경에서 로스트아크는 GPU 사용률을 일부러 제한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고 그 덕분에 사양이 낮은 유저들도 원활하게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저번에 테스트했던 아이온2와 거의 동일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의심되는 건 있습니다. CPU 성능에 따라 그래픽카드 사용률을 제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CPU를 하나 높여보겠습니다. 245KF CPU에 5050 그래픽카드 조합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극딜을 넣으니 평균 프레임이 140대에서 128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하위 1% 프레임은 74까지 내려갔습니다. 비교를 해드리면 7500F CPU보다는 확실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7500F의 5060 조합과 비교하면 성능이 한참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성비 기준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7500F의 5060 조합이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지금 GPU 사용률을 보시면 거의 계속 100%를 찍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전 7500F의 5070 테스트에서는 GPU 사용률이 50% 수준이었죠.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로스트아크는 단순히 FHD 환경에서 GPU 사용률을 제한하는 구조가 아니라 CPU 성능에 따라 GPU 사용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니면 인텔 CPU에서
CPU에서만 GPU 사용률이 높게 나오는 구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확실하게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테스트를 진행해서 정확하게 검증해 보겠습니다. 그래픽카드만 5060으로 변경 후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극딜을 넣으니 평균 프레임이 150대에서 148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하위 1% 프레임은 64까지 내려갔습니다. 비교를 해드리면 7500F의 5060 조합과 거의 동일한 성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은 245KF가 훨씬 비싸기 때문에 이 조합은 로스트아크 기준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7500F 대비 굉장히 높게 나오는 편이라 다음 테스트에서는 그래픽카드를 아예 확 높여서 인텔 CPU에서만 GPU 사용률이 높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CPU 성능에 따라 GPU 사용률이 달라지는 건지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픽카드만 5070으로 변경 후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극딜을 넣으니 평균 프레임은 130대, 하위 1% 프레임은 50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스트로 중요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GPU 사용률이 AMD와 동일하게 50%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인텔 CPU라서 GPU 사용률이 높은 게 아니라 CPU 성능에 따라 GPU 사용률이 달라진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만 올린다고 해서 로스트아크 성능이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라는 결론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테스트 결과로 봤을 때 FHD 환경 기준 최고의 가성비 조합은 7500F의 5060 그래픽카드고요. 그렇다면 로스트아크는 CPU 성능을 더 올리면 게임 성능도 같이 올라가는지, 그리고 CPU 성능이 높은 상태에서 더 좋은 그래픽카드를 쓰면 GPU 사용률도 같이 올라가는지 계속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7500 X3D CPU의 5050 그래픽카드 조합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극딜을 넣으니 평균 프레임은 151에서 128까지 떨어졌고요. 하위 1% 프레임은 90에서 100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050 그래픽카드 조합에서 가성비가 가장 좋았던 7500F가 동일 환경에서 평균 프레임 116, 하위 1% 프레임 60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75 X3D 조합은 평균 프레임은 약 10%, 하위 1% 프레임은 무려 58%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PC의 가격 차이가 약 16% 나는 것을 감안했을 때 하위 1% 프레임만 보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스트아크는 FPS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하위 1% 프레임은 평균적으로 50 이상만 나와줘도 플레이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7500F의 5060 조합이 가장 가성비가 좋았는데요. 과연 7500 X3D의 5060 조합이 이 기록을 이길 수 있을지 그래픽카드만 한 단계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카드만 5060으로 변경 후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극딜을 넣으니 평균 프레임은 200에서 151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하위 1% 프레임은 142에서 102까지 떨어졌습니다. 7500F의 5060 조합이 평균 프레임 148, 하위 1% 프레임 67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위 1% 프레임 기준으로는 7500 X3D가 더 좋아 보이지만 로스트아크는 하위 1% 프레임이 50 이상만 나와도 체감상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7500F의 5060 조합이 여전히 가성비가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만 5060 Ti로 변경 후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극딜을 넣으니 평균 프레임은 216에서 192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하위 1% 프레임은 91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고요.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로스트아크는 CPU와 그래픽카드 조합이 정말 중요한 게임이라는 점입니다. 7500F의 5060 Ti 조합에서는 평균 프레임 135, 하위 1% 프레임 65로 오히려 7500F의 5060보다도 성능이 낮았고 GPU 사용률도 많아야 80%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같은 5060 Ti임에도 불구하고 GPU 사용률이 95에서 100%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성능 또한 7500 X3D의 5060 조합 대비 평균 프레임 기준 약 27%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게이밍 모니터 주사율이 180에서 200Hz까지 올라간 만큼 모니터 성능을 100% 활용해서 게임을 즐기고 싶으시다면 저는 이 7500 X3D의 5060 Ti 조합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또한 가성비 측면에서도 지금까지 가장 좋았던 7500F의 5060 조합과 비교했을 때 PC 기준 가격 차이는 17% 나지만 평균 프레임은 약 29%, 하위 1% 프레임은 약 35%더 높기 때문에 가성비 역시 현재 기준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수치 기준이고요. 체감상 부드럽게만 플레이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7500F의 5060 조합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픽카드만 5070으로 변경 후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극딜을 넣으니 평균 프레임은 258에서 226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하위 1% 프레임은 9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테스트를 통해 다시 한번 확실해진 부분이 있는데요. CPU 성능이 높을수록 그래픽카드 사용률이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7500F나 245KF 테스트에서는 5070 그래픽카드의 사용률이 50%도 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게임 성능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조합은 GPU 사용률이 70% 후반에서 80% 초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처음으로 평균 프레임이 200대를 돌파했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옵션 타협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모든 옵션을 최고로 두고 플레이하셔도 충분합니다. 어떤 타협도 없이 풀옵션으로 로스트아크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 7500 X3D의 5070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현재까지 7500 X3D 기준으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조합은 5060 Ti인데요. 그렇다면 게임용으로 가장 핫한 CPU인 7800 X3D로 변경한 뒤
5060 Ti를 장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과연 7500X3D의 5060 Ti 조합보다 더 좋은 가성비를 보여줄 수 있을지 바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7800X3D CPU에 5060 Ti 그래픽카드 조합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극딜을 넣으니 평균 프레임은 212에서 181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하위 1% 프레임은 8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좀 이상하죠? 오히려 7500X3D CPU보다 성능이 더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절대 단순 스펙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직접 테스트를 해봐야 하고요. 로스트아크는 무조건 비싸고 높은 성능의 부품을 쓴다고 해서 게임 성능이 좋아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수치상으로 가장 가성비가 좋았던 7500X3D의 5060 Ti 조합이 레이드에서는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바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7500X3D CPU의 5060 Ti 그래픽카드 조합으로 레이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토벌대와 동일한 그래픽 옵션입니다. 극딜을 넣으니 평균 프레임은 153에서 128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하위 1% 프레임은 6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플레이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아주 쾌적한 프레임이지만 토벌보다 인원이 2배다 보니 성능이 확실히 많이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같은 사양 기준으로 토벌 대비 평균 프레임은 약 50%, 하위 1% 프레임은 약 37% 감소했습니다. 레이드까지 고려하신다면 7500F의 5060 조합은 조금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FHD 환경에서 로스트아크의 정답은 7500X3D의 5060 Ti입니다. 자, 이렇게 FHD 테스트가 종료됐습니다. 이제 절반 왔습니다. 쿼드 HD 테스트가 남아있죠. 한 대표 진짜 게임 테스트의 진심이구나 라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바로 쿼드 HD 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7500 CPU에 5060 Ti 그래픽카드 조합으로 플레이를 진행했습니다. 쿼드 HD 환경이다 보니 5050과 5060 그래픽카드는 건너뛰고 5060 Ti부터 바로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극딜을 넣으니 평균 프레임은 140에서 116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하위 1% 프레임은 70대 초중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와, 이번에도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입니다. 같은 사양으로 FHD 환경에서 테스트했을 때보다 오히려 프레임이 더 잘 나오고 있어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그래픽카드 사용률인데요. FHD 환경에서는 GPU 사용률이 80%도 채 되지 않았지만 지금 쿼드 HD 환경에서는 99%에서 100%까지 꽉 채워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쿼드 HD에서는 그래픽카드를 제대로 활용하면서 성능이 더 잘 나오는 구조입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은 레이드까지도 충분히 원활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만 로스트아크 최적 사양이라고 보기에는 프레임이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를 5070으로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풀 HD 환경에서 최고의 효율을 보여줬던 7500X3D로 CPU를 한 단계만 올려서 테스트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CPU만 7500X3D로 변경 후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극딜을 넣으니 평균 프레임은 148에서 128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하위 1% 프레임은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와, 역시 쿼드 HD 빡세네요. GPU 사용률이 100%임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FHD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교해보면 쿼드 HD 대비 평균 프레임은 약 50% 감소, 하위 1% 프레임은 약 14%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전에 테스트했던 7500F CPU 조합과 비교해도 성능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 차이라면 굳이 7500X3D를 사용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7500F가 훨씬 가성비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지 않네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래픽카드를 5070으로 한 단계 올려서 테스트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래픽카드만 5070으로 변경 후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극딜을 넣으니 평균 프레임은 195에서 169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하위 1% 프레임은 90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예요. 같은 사양으로 풀 HD 환경에서는 GPU 사용률이 70% 후반에서 80% 초반에 머물렀지만 지금 쿼드 HD 환경에서는 GPU 사용률이 100%까지 올라가면서 그래픽카드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레이드까지도 충분히 안정적인 프레임으로 쾌적하게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쿼드 HD 환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고요. 그럼 레이드 테스트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풀 HD 환경에서는 7800X3D가 생각보다 힘을 쓰지 못했고 오히려 7500X3D보다도 성능이 낮게 나왔었는데요. 과연 쿼드 HD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지 CPU만 7800X3D로 변경해서 테스트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CPU만 7800X3D로 변경 후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극딜을 넣으니 평균 프레임은 203에서 164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하위 1% 프레임은 70대 중반에서 8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와, 또 7500X3D보다 성능이 낮게 나오네요. 이건 정말 흥미로운 결과입니다. 이제는 우연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로스트아크와 7800X3D는 생각보다 궁합이 좋지 않습니다. 영상 길이 때문에 전부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쿼드 HD 환경에서 5060 Ti, 5070 Ti, 5080까지 모두 테스트를 진행해봤고 5080 조합을 제외한 다른 모든 조합에서 7500X3D보다 성능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로스트아크 기준으로 7800X3D에 5080과 같은 조합을 사용할 이유가 있을까요? 평균 프레임 240, 하위 1% 프레임이 110까지 나오긴 하지만 FPS 게임이 아닌 이상 이 수치는 체감 차이가 거의 없는 의미 없는 영역입니다. 자, 이제 남은 건 레이드 테스트 하나입니다.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7500X3D CPU에 5070 그래픽카드 조합
조합으로 레이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토벌대와 동일한 그래픽 옵션입니다. 극딜을 넣으니 평균 프레임은 148에서 127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하위 1% 프레임은 60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GPU 사용률도 9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평균 프레임과 하위 1% 프레임 모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쿼드 HD 환경에서 로스트아크를 즐기신다면 가장 이상적인 조합은 7500X3D의 5070 조합입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풀 HD 환경부터 정리해드리면 상위 카오스 던전, 토벌, 레이드까지 끊김없이 원활하게 게임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7500F의 5060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구매 시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고 기본 가격도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가성비를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께 가장 적합한 구성입니다. 다음으로 프레임까지 여유있게 확보하면서 최적의 사양으로 로스트아크를 플레이하고 싶으시다면 7500X3D의 5060 Ti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로아 PC 기본 스펙이며 현재 한 대표가 가장 추천드리는 베스트 가성비 모델입니다. 이제 쿼드 HD 환경입니다. 쿼드 HD 환경에서는 구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조건 7500X3D의 5070 조합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레이드 기준으로 평균 프레임 120대, 하위 1% 프레임 60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구매하실 때 옵션에서 해당 조합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참고하실 점이 있습니다. 현재 4월 13일 기준으로 7500X3D CPU와 7800X3D CPU의 가격 차이가 약 5만원 정도밖에 나지 않는 이상한 가격 구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차이라면 옵션에서 7800X3D로 CPU를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도저도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한 대표만의 서비스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PC를 받으신 후 바탕화면에 있는 로스트아크 아이콘만 클릭하시면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과 완전히 동일한 성능을 누리실 수 있도록 약 5시간에 걸쳐 게임 설치, 그래픽 옵션 세팅, 바이오스 설정, 드라이버 세팅까지 모두 로스트아크에 최적화된 상태로 세팅해드리며 출고 전 실제 게임 테스트, 프레임 체크까지 완료한 후 출고해드립니다. 구매 시 옵션에서 게임 설치 및 최적화 세팅을 선택하시면 위 모든 과정이 적용된 상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받으셔서 전원만 켜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PC를 국내 최저가로 구매하시고 국내 최고 수준의 AS 혜택을 받으시면서 하고 싶은 게임을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족하신다면 주변에 한 대표 소문 많이 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대망의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품 고장 시 외주 업체가 아닌 한 대표 자체 무상 AS 3년 재고, 국내 최초 국내 유일, 소비자 과실, 묻지마 AS 포함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진짜예요. 포장을 풀고 전원까지 연결하는 내용이 담긴 1분 미만의 영상 제공, 3만원 상당의 발렉스 프리미엄 배송비, PC 내부 포장이 뽁뽁이가 아닌 고급 발포제 포함, 조립 공인비까지 다 포함된 가격이 166만원입니다. 여기에 5만원만 추가하시면 윈도우 설치, 윈도우 드라이버 완벽 세팅, 지포스 익스피리언스 소프트웨어 설치, 안정적인 그래픽카드 펜 조절 및 오버클럭으로 게임 성능 10% 향상, 윈도우 전용 파티션 설정까지 해드려서 PC를 오랫동안 느려짐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받으셔서 전원만 켜세요. 이렇게 모든 소개를 마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안내드린 가격은 현금 영수증과 계산서 발행이 다 포함된 금액이며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오늘 영상의 PC가 아니더라도 원하시는 사양을 알려주시면 국내 최저가로 맞춰드리니 견적 문의도 언제든지 편하게 주세요.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 직접 방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강서구 마곡에 있는 한 대표 아지트로 오셔서 키보드와 PC를 직접 구경하시고 방문 고객 전용 할인 혜택과 함께 더 디테일한 한 대표와의 1대1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와 주소는 영상 첫 번째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한 대표 유튜브 채널 게시물에도 다양한 소식과 할인 정보가 자주 올라오니까 잊지 말고 자주 들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